83페이지 함수의 극대와 극소 한번 살펴봅시다. 극대와 극소는 지난 시간에 증가하는 때 한꺼번에 얘기를 다 했어요. 데피니션. 로컬 맥시멈,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극대값. 익스트림 밸류에서 극값, 로컬 맥시멈, 이거 그저 좀 춤을 추는 것 같지? 이상한데? 극대값이에요, 극대값. 데피니션은 뭐라 그랬어요? A에서 극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A가 근방에서 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근방보다도 왼쪽 근방보다도 작지 않다. 이게 정리가 되죠. 교과서에는 고교 과정에서는 이 H를 이용한 근방을 정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델타 X를 찾아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델타 X도 아니죠. 그냥 X를 그냥 싸잡아서 말하고 있는데 학문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좀 다른 측면 평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로컬 미니멈이 나오죠. 뭐 이상한데? 미니멈. 내가 바로 극소값이에요. 극소값도 역시 나의 왼쪽 근방 그리고 나의 오른쪽 근방이죠. 크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데피니션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익스트림 밸류 극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증가함수 때 한꺼번에 쭉 얘기해서 혹시 흘려들어서 있을까 모르겠지만 왜 로컬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 직결함수 할 때 이렇게 되는 점에서 얘가 2점, 이 점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 과연 증가 상태일까 감소 상태일까 그 얘기할 때 했었어요. 그렇죠? 얘네들의 왼쪽 근방 그리고 오른쪽 근방 조사해보면 얘네들보다 작지 않은 얘가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근방에서 살펴요. 근방에서 살피기 때문에 로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일대에서 보는 거예요. 그 일대에서 볼 때 A라는 점 여기가 A 더하기 H 오른쪽 근방 그리고 왼쪽 근방에서 봤을 때 크지 않죠. 근방에서만 살피기 때문에 로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방에서 본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프가 뭐 굉장히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극대는 어디예요? 하나, 둘, 셋, 이게 다 극대예요. 왜냐하면 데피니션은 로컬이에요. 로컬. 근방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근방만 보는 거예요. 딴 데 필요 없어요. 전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방에서 볼 때 내가 다른 데 근방보다 작지 않구나. 그게 극대의 정의일 거예요. 극소 마찬가지죠. 극소 마찬가지로 근방에서 살피는 거예요. 근방에서 살피는 거나 이 좌우 근방을 살폈을 때 내가 그 근방, 로컬보다 크지 않구나. 그게 극소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래프에서 이 익스트림 밸류는 여러 개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극대가 반드시 극소보다 크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극소가 극대보다 작다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시다. 얘 분명히 극소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얘는 얘보다 함수가 커요. 맞죠?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 간의 대서 비교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최대냐 최소냐는 맥시멈 미니멈 앞에 어떤 또 표현이 달라붙어요. absolute 맥시멈. 그러면 얘가 말 그대로 absolute한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구간 내에서 작지 않은 값이에요. 항상 크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가 많이 생겨요. 크다 작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많은 정리들의 증명이 다 거짓말로 바뀌는 거예요. 크다 작다 안에 항상 작지 않다, 크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데피니션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크지 않다, 작지 않다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결국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우리 최대차 정의 때 뭐라 그랬어요?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라는 말이 정말로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좀 번역자들의 고충이긴 한데 최대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정말로 가장 큰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작지 않은 거예요. 구간 내에서 작지 않은 거. 그래서 상수함수 최대차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간 내에서 모든 값이 작지 않고 모든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값이 최대하면서 동시에 최소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극각과 미분계수에서 84페이지 가운데 노란색 박스예요. 어떤 함수가 A에서 극값을 갖고 그리고 그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면 그 극값을 갖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여기요. F'A는 0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 극값을 갖는 자리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증명이 우리 교과서에 위에 나와 있죠. 역시 극값 중에 극대만 증명하고 있네요. 극대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극소를 할 거예요. 자, 같은 정리죠. 같은 정리인데 하나의 정리 다시 같은 정리가 아니라 하나의 정리예요. 하나의 정리가 뭐냐면은 fx가 극값을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극값을 가져요. 어디 x 밸류를 a에서 갖는데 그렇죠? a에서 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떤 구간 a를 포함한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만을 뺐어요. 너무 길어서는 0이다. 그 중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최대 극대를 선택했지만 저는 교과서에 없는 극소를 선택했어요. 두 번째 경우 합시다. 극대를 갖는 경우에 교과서를 참조하고 극소를 갖는 경우는 참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fx가 미분 가능한 거예요. 미분 어떤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A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가정 다 한 거예요. P면 Q이다 해서 그렇죠? 극값 중에 극소를 갖는다고 했고 미분 가능하다 아까 생략했다고 했어요. 여기 미분 가능하다 어떤 구간에서 P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과연 F'의 영인가 이거 봅시다. 자, 극소값. 극소값이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데피니션 안 지웠죠? 로컬이요, 로컬. 그 근방에서 내가 크지 않은 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얘네들 그냥 싸잡아서 H라고 표기하고 있죠. 그러면 나와 나의 근방과 여기서 그러니까 근방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중의적으로 혼용하고 있어요. 양음을 갖는다는 그딴 개념으로 좀 혼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양수가 해당돼요. 그래서 좀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델타 x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가 극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를 할 수 있어요? 연변의 FA를 빼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가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변화량이 0보다 크냐, 변화량이 0보다 작냐에 따라 말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변화량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얘를 양변을 델타 x로 나누어도 뭐가 돼요?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델타 x가 0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이 양변을 델타 x로 나누는 거죠. 델타 x로 나누어주면 이제 부동호의 방향은 바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극한값은 부호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알고 있죠. 값이니까 부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얘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 오른쪽 근방이고, 그리고 0보다 작다고 했으니 왼쪽 근방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역시 할 일이 뭘까요? 미분 가능성 아직 활용 안 했죠.
극소값은 지금 다 써먹은 거예요. 미분 가능성 써먹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미분계수와 정미분계수가 생기면 알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0보다 큰 쪽이 어디냐면 오른쪽 미분계수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 미분계수 땡땡땡 이거 좀 공간이 좁아서 안 썼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오른쪽 미분 개수와 왼쪽 미분 개수가 같아야 돼요. 역시 이식 나와야겠죠. 그런데 정미분 개수는 여기가 작거나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역시 뭐에 의해서 스퀘어 정리, 조임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0일 수밖에 없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 내에 어떤 한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극값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계속 같은 얘기하죠. 수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기호로 외우면 안 돼요.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미분 가능한 구간에서 어떤 한 점이 극값이라면 그 극값에서 미분계수는 반드시 0이 되기 마련이다. 그 얘기예요. 증명이 지금 뭐랑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 그냥 똑같아요. 뭔지 알아요? 로레 정리예요. 로레 정리는 최대 최소를 이용한 거고 얘는 극대극소를 이용한 거예요. 극대극소도 최대 최소랑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증명 과정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같지 않을까, 크지 않을까 개념이 비슷하죠. 자. 그러나 역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방향은 성립하지만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역방향이 성립하지 않는 얘가 바로 x 세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이 미분 단원에서 뭔가 카운터 example 반대의 반례 미분 단원에서 카운터의 대표적인 애는 보통 두 종류,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x 세제곱이에요. 증가 감소를 논할 때 등장하는 카운터가 대부분 x 세제곱이고 그리고 이제 극값을 논할 때 등장하는 카운터가 절대값 x예요. 그거를 일단 먼저 의심하면 돼요. 우리 책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겠죠.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방향은 당연히 뭐예요? 미분계수가 0이라면은 그 점에서 극값을 갖니? 그 얘기거든요. 근데 x세제곱은 그래프 책에 나와 있고 0에서 분명히 미분계수가 0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증가 감소 때 증가 상태 감소한다 얘기 기억하죠? 그 얘기예요. 하지만 0에서는 극값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x세제곱이 0에서 극값을 갖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죠? 0에서는 뭐? 증가? 아니에요. 증가 상태. 증가 감소는 구간에서 일컫는 말.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 구간에서 감소하는 함수. 한 점에서는 상태 그 얘기예요. 극값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극값이 되기 위해서는 근방에서의 대소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한쪽으로 몰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x세제곱은 0에서 대소 변화가 일정했다고 기억하죠? 그 얘기예요. 한편 fx는 x는 a에서 극값을 갖더라도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절대값 x예요. 절대값 x는 명백하게 0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꼭 질문하는 일이 나와요. 쌤, 미분계수가 0이라고 했는데 얘는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 안 하잖아요. 존재 안 해요. 그러면 근데 왜 극값이에요? 그래서 데피니션을 소개해 준 거예요. 데피니션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수학책 어디를 찾아, 여기서 말하는 수학책은 여러분 그 고딩 교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공서 말하는 거예요. 수학 전공서 어딜 찾아봐도 익스트림 밸류의 데피니션의 미분 가능성이 논하고 있지 않아요. 데피니션은 그냥 이거예요. 근방에서 크지 않은가, 근방에서 작지 않은가. 그게 데피니션이에요. 예를 보면 자 0의 근방을 잘라볼까요? 자 이렇게 0의 근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0이 근방에서 절대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값이 맞는 거예요. 극소값이에요. 미분 가능성과 극값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등장을 하냐? 그래서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구간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면 미분계수가 0임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지. 미분 가능성이 극값의 데피니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망한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장난질 치면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값은 역방향의 카운터가 아니에요. 극값을 갖지만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여 판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일단 그래프를 먼저 보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하면 굉장히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한데 A를 기점으로 왼쪽에서는 증가하고 오른쪽으로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 영, 이렇게 바뀌고 있죠. 잘 보고 있나 모르겠네. 중요한 얘기인데 또 안 보고 있다가 뭐예요? 뭐 이러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시추는 어떤 시추예요? 첫 번째 시추는 이런 시추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점을 이거는 근방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근방을 확대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 구간을 다 그린 거예요. 자, 이 점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A라고 해보면 분명히 이때가 극대 맞아요. A에서 극대를 갖고 극대 값은 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극소가 되고 극소값은 얘가 되는 거죠. A기처럼 왼쪽에서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었죠?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보면 당연히 0보다 클 거야. 맞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가 돼요? 감소하니까 도함수가 0보다 작아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이 순간에는 미분계수가 0.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 0, 음으로 바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감소하죠. 도함수 그려보면 음수가 나올 알 수 있고 증가하죠. 도함수가 0보다 큼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순간에는 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를 기점으로 이번에는 0, 영양, 뉴트리션. 굉장히 건강해질 거 없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극대라는 것은 결국 그 시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 좌우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변하면 극대구나. 그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 좌우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변한다면 극소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정리한 것이 85페이지 노란색 박스의 내용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책에 뭐라고 나와요? 극대와 극소의 판정법이라고 나와요. 지난 시간에 판정법 하나 또 배웠었죠? 두 번째는 판정법이에요. 첫 번째 판정법은 어디 있었어요? 81페이지에 증가와 감소의 판정법이 있었죠. 두 번째 판정법이 나오죠. 자,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전제 조건은 잊어버리고 결론만 기억해요. 그럼 다 틀려요. 사이값 정리랑 MBT, 민밸런스 웨어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반드시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정이 다 만족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테스트를 이용하려면 이 전제 조건이 뭐야? 이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그렇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어떤 점에서 미분 가능한 구간의 점 A겠죠. 그렇죠? 0이야. 그리고 의 좌우를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그 얘기예요. 좌우에서, 그렇죠? 좌우에서 첫 번째는 뭐가 되고 있어요?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이거 말하는 거죠.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 이거 P면 Q가 아니에요.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면 이 시추죠. 그렇죠? 그렇다면 X는 A에서 극대이다.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fx는 극대 어디에서? A에서. 그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의 경우죠.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헷갈리네.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 전제 조건은 당연히 이거예요.
그렇다면 자 fx는 뭐를 가져? 극소를 가져요. 어디에서? a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 얘기예요. 자, 역시 책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학적 여러 theorem, definition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증명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증명. 자, 일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F'A가 0이다. 그쵸? F'A가 0인 거예요. F'A가 0이야. 그리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죠. 그러면 자, 양에서 음이죠.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가 되죠. 아까 그 그림은 지웠지만 어떤 시추인지 기억하죠.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a의 왼쪽 근방의 함수값을 찾아보자. 왜냐하면 a를 기점으로 얘는 a의 왼쪽이고 a의 오른쪽이에요. 그쵸? 그래서 왼쪽 근방을 따져볼 거예요. 왼쪽 근방을 따져보자. 그런데 왼쪽 근방에서는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도함수가 0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도함수가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원래 함수는 뭐예요? 증가예요, 증가. 그쵸? 원래 함수는 증가예요. 그러니까 증가이기 때문에 정역의 대소와 치역의 대소가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걸 잊으면 안 돼요. x1, x2가 작으면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 이해 못하는 거예요. x1, x2가 작으면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증가라는 것은 정역의 대소와 치역의 대소가 일치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근방 볼까요? 오른쪽이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첫 번째 경우 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넘어오니까는 도함수가 0보다 작아진다고 얘기했죠. 도함수가 0보다 작아지니까 원래 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소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자 이제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정역의 대소와 치역의 대소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증명이 끝났어요. 왜 증명이 끝났냐면 자 얘네들만 살펴보면 되죠. 얘를 얘를 리인을 합시다. x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 구간 내에 어떤 값을 대표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fx가 뭐가 된다? 이 경우나 이 경우를 볼 때 어떤 경우보다도 a의 함수값이 더 작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극대가 되는구나. 극대 증명한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A에서 극대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마찬가지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얘기죠. F'A가 0. 그렇죠? F'A가 0이에요. 일단 가정 그거죠. F'A가 0이야. 그리고 1번 역시 뭐 할 거예요? 왼쪽 근방, 오른쪽 근방 살펴볼 거죠. 이거 잘 이해했으면 사실 이거는 안 해줘도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책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하는 거예요. 자, 왼쪽 근방을 따져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 분명히 왼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함수가 0보다 작다고 했어요. 자, 도함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fx는 당연히 원래 함수는 이전 단계 함수죠. 뭐예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감소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정역의 대소와 치역의 대소가 반대다. 그쵸?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네요. 오른쪽 근방 봐야겠죠. 오른쪽 근방을 따져보면 0보다 크다라고 말했어요. 0보다 크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미분 도함수가 0보다 크면 그 이전 단계의 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역의 대소와 치역의 대소가 일치한다, 똑같다, 변화없다 이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1번의 경우와 똑같아요. 증명 끝났어요. 얘네들의 관계를 보는 거죠. 디귿 그리고 리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디귿과 리을에 의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디귿과 리을의 관계에 의해서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어떤 이미 x보다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극소가 된다. 어디에서? A에서. 증명 끝난 거예요. 그쵸? 물론 그래프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나 주의점은 역시 뭐냐면 극값의 판정법이요. 판정법. 테스트는 판정법에 불과한 거지. 이것이 극대극소의 데피니션이야라고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판정을 극값의 판정을 어떻게 할 거니? 미분계수가 0이고 좌우에서 0. 미분계수가 0이어야만 당연히 좌우의 부호를 따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음인지 양인지 음인지를 따지겠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점에서 0이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반대로 직관적으로 잘 이해한 대로 극대냐 극소냐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미분계수는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어. 미분 가능한 경우에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극값과 미분 가능성과는 데피니션에 어떤 영향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절대값 x. 그렇죠? 얘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하지만 극값 갖는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데피니션이 아니에요. 미분 가능한 경우에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안 그러면 정말 나중에 말려드는 수가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제 1번을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예제 1번은 뭐 역시 교과서 그래프 뭐 증감표 다 나와 있네요. 여러분이 하시고, 자, 우리는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1-2번 한번 갈까요? 1-2번. 풀고 가야 돼요. 풀고 1-2번 봅시다. 극값을 구하시오. 그거 돼요. 자, 극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데피니션대로 사실 못 구해요. 그렇죠? 데피니션대로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테스트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미분계수가 0이고 좌우에서 부호가 변한다면 극값을 갖는다. 지금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데피니션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테스트 판정법에 의해서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4x 그리고 제곱근을 갖겠네요. 증가표를 그리면 x 도함수 원래 함수. 자, 증가표 그리는 거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당연히 0이 하나가 더 있네요. 총 3개가 나오죠. 그쵸? 3개가 나왔어요. 자,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은 도함수의 부호를 따지는 거죠. 그쵸?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보면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가장 작은 놈이 이놈인가? 그럼 가장 작은 놈보다 작으면 다 음이겠죠? 그쵸? 맞죠? 그러면 한 칸씩 옮겨갈 때마다 부호가 달라지겠네요. 그쵸?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원래 함수의 개형은 얘네를 보고 알 수 있다. 자,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이전 단계가 증가인지
이전 단계의 원리 함수가 증가이면 도함수가 0보다 크다인지 계속 헷갈리죠? 증가표 그리면 안 헷갈린다고. 증가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 증가표에 그 원리가 담겨 있어요. 증가표만 잘 그려봐도 그 정리를 절대로 헷갈릴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계산 생략하고 얘네들 그려주면 이제 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고 하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0일 때는 뭐 당연히 0이겠죠. 0 집어넣어요. 그쵸? 그러면 그 값은 다 나왔어요. 어디가 극대이고 어디가 극소인지 알죠? 자, 방금 배운 테스트를 이용한다면 이거예요. 미분계수가 0이고 좌우에 도함수의 부호가 변했죠. 그러니까 그 값을 가져요. 그런데 음에서 양이니까 극소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게 똑같죠. 도함수의 부호가 0이야 좌우의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극값이에요. 그런데 양에서 오니까 극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아까 테스트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가표를 그리면 또 하나 얻으시는 장점은 그래프의 개형이 뭐예요? 개가 대형님? 또 뭐라 더? 그거 아니지. 대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증가표로서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까지 한 번에 다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프의 개형에서는 조금 이제 디테일한 내용 몇 가지가 추가가 되긴 하지만 이것으로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자, 예제 2번을 한번 봅시다. 예제 2번은 역시 계산을 안 해요. 예제 2번은 보고 간단하게 맞출 건데, 이쪽 페이지로. 자, 1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상수 A, B의 값과 극소값을 구하시고. 근데 대뜸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F'1은 0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F'1은 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옳은 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풀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 극대값의 데피니션과 미분 가능성은 상관이 있다 없다? 1도 없다요. 1도 없다. 단지 우리가 배웠던 테스트에 의해서 그쵸? 판정법에 의해서 미분계수가 0이고 좌우의 부호가 변하면 그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이 판정법을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뭘 살펴봐야 돼요? 이 함수 fx가 과연 미분 가능한 함수인가 아닌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극대 극소를 물어봤을 때 무조건 미분 가능성을 이용해서 F'은 0을 이용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극대 극소의 데피니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극대 극소의 판정법에 의한다라면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하나여 이 방법을 따른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서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fx가 다항함수로 주어져 있죠. 다항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테스트의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 그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F'1은 0 이게 맞는 거예요. 얘가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주지 않고 그냥 임의의 함수 fx에 대해 이럴 때 이 풀이를 쓰고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항상 나와요. 자, 문제 2번 확인해 봅시다. 문제 2번. 자, 문제 2번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극소값 2를 갖는다라고 말했죠. 그쵸? 어디에서? 3에서. 자,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는 항상 주어진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무턱대고 풀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음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 맞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극대 극소 극값의 판정법을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f의 3이 극소라고 했으니 함수값은 2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얘가 0이구나 라는 걸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F3의 2를 정리해보면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9가 나와요.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9가 나오고 그리고 F'3은 0을 정리하면 6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이 나와요. 그러면 a 금방 구할 수 있죠? 계산 생략하고 계산해보면은 a가 마이너스 6 그리고 b가 9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6 x의 제곱 그리고 9x 더하기 2가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극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 이제 다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역시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를 갖고 극대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어쩌라고? 사실 못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건 뭐 금방 해결되죠? 1,3이네요, 1,3. 그쵸? 얘가 1,3이 나오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은 증가표를 그리는 거죠. 증가표 그리는 거 귀찮으면 안 돼요. 증가표 그려보고. 1, 3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자리에서는 도함수가 0이었던 자리고 이제 부호를 따지면 뭐 양은 양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함수값 계산을 계산 생각하고 해보면 6, 2가 나와요. 6, 2가 나와요.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판정법에 의해서 자 이제 이 자리가 극대가 되어 알 수 있죠. 양에서 미고 음에서 양이니까 극대극소예요.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 또한 이렇게 나옴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게 바로 극대값 로컬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극소값. 물론 이제 극소값은 문제에 주어졌죠. 이렇게 해서 극대극소를 해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판별하기 요거 하나 하고 마칩시다. 판별하기 해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처음에 사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좀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얘가 도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함수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지. 원래 함수는 1도 상관이 없어요. 자, fx가 a에서 극대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도함수는 그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양이죠. 음이죠. 여기는 0이고 0이고 다 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양이죠. 그럼 뭐예요? 이 자리에서 도함수 미분계수가 0이었다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여기가 바로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미분계수가 0이었다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여기는 극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도함수의 도함수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넘어가겠고 얘는 뭐예요? 역시가 아니죠. 미분계수가 0이지만 양에서 양으로 바뀌고 있으니 그때 극소가 아닌 거예요. 증가하다가 그렇죠? 증가하다가 이런 굳이 그리자면 이런 거죠. 이 구간을 살펴보면은
증가하고 있었는데 물론 어떻게 증가할지 형태는 몰라요.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C에서 잠깐 증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함수로 된 모양이 될 거예요. 그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더 이상 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다 그 얘기예요. 도함수는 그 부호와 값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냐, 0이냐, 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1번 A에서 극대 틀렸죠? 극소예요. C에서 극소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극소라고 생각해요. 원래 함수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3번이 조금 어렵죠. 3번을 사실 얘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은 FB가 FC보다 작다. FB가 FC보다 작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이거 맞힐 거예요. 너무 지루해하지 말고. 나도 힘들어. 잘 듣고 있지? 잘 듣고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자, 구간 여기를 봐야겠죠. 열린 구간, 뭐 닫힌 구간 뭐 중요하지 않고 닫힌 구간 비싸요 합시다. 여기서 도함수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죠? 그쵸? 이렇게 쓰니까 조금 많이 이상해지네. 자, 그래프를 보면은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디에서? B와 C에서. 맞아요? B와 C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죠? 도함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전 단계 함수, 원래 함수는 뭐예요? 증가가 되는 거죠. 맞죠? 맞아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상 볼 때 정의역의 단서가 이렇게 돼 있나요? 증가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번은 참이 되겠네요. 그죠? 3번 하나 맞고 1번, 2번이 틀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중간고사 범위가 다 나갔어요. 자, 또 좋은 결과 뵙기를 바라겠고 다음에 봅시다.